자, 소녀소녀 과학하라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소녀소녀 과학하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 진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이어폰 오빠 여러분들이 매치래도. 특별한 형식 없이 글로 한번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현이가 쓴 글을 발표를 할 텐데 제아는 성현이가 글을 쓴 다음에 발표를 하면 제아가 이제 성현이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바탕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소년소녀 과학하라는 책의 내용이 성현이에게 배경지식이 되어서 책 자료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담긴 글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현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성현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될 거고 형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글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글이 선생님이 무슨 논설문이다 뭐 일기글이다 편집글이다 뭐 소설이다 뭐 이런 특별한 형식을 정해준 게 아니라 수필은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로이 쓰는 어떤 그런 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글이다 보니까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가 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점에서 이제 가장 글의 기본적인 뭐 문단 구별부터 문장 표현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글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평가의 영역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뭐 제아가 본 그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어, 나의 장래에 대해. 나도 유치원 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장래희망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단순히 멋져 보였던 과학자, 화가, 여행가 등 이런 것들을 장래희망에 접근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아빠가 TV로 보던 야구에 꽂혀서 이제야 시간이 될 때마다 야구를 했었다. 그때 나의 장래희망은 야구 선수였다. 야구에 흥미가 떨어진 3학년 때 매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게임을 했었다. 그때는 장래희망이 프로게이머였다. 이유는 게임을 잘하거나 그런 건 딱히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였다. 그리고 4학년이 돼서 엄마가 사주신 슬램덩크 만화책을 읽고 농구에 빠지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 몇 명과 중학교 운동장에서 농구 연습을 했었다. 그때 나의 장래희망은 농구 선수였다. 5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농구를 좋아했다가 다니던 농구팀을 끊고 2학기 때부터 농구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내 장래희망들은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학을 잘하긴커녕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림 또한 관심이 없었다. 차 타고 어딜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었고 야구는 이미 흥미가 떨어진 지 오래였다. 프로게이머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고 농구 또한 그때 내 키와 실력을 생각했을 때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장래희망을 적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남들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린다고 뭐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평범한 공무원을 적어서 냈었다. 성격 검사를 해서 나온 추천 직업들 중에서도 그다지 흥미있는 것이 없었다. 학교나 집에서 진로에 관한 책을 읽어도 딱히 드는 느낌이나 생각이 없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생 한 명 한 명 강단 스크린에 얼굴과 이름 그리고 장래희망이 띄워졌고 나는 그때도 평범하다고 생각되던 회사원을 적어서 냈다. 졸업식 날 당일에도 스크린에 내 장래희망은 회사원이라고 나왔다. 요즘도 그냥 안정된 회사에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나름의 장래희망인 것 같다. 이 소년소녀 과학화라라는 책에 나오는 한재건 과학자는 나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어렸을 적 수아마비를 앓고 있는 동생을 보고 로봇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한재건 과학자는 대학교까지는 자신의 꿈과 관련된 학과를 나오면서 꿈에 거의 도달해 왔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엔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설립할 용기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봉 높은 안정된 직업이 그의 목표가 되었고
남들처럼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 과정을 꾸려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더 늦으면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무작정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간다. 결국에는 과학자로서 성공한다. 나는 한지영 과학자처럼 확실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꿈이나 목표가 생긴다면 이 한지영 과학자처럼 용기 있게 꿈을 향해 도전해보는 정신을 가지고 싶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음, 일단은 예전에 서연이가 약간 그 꿈이 많았고, 그리고 현재는 약간 과학자와 비슷한 점을 꼽아서 책이랑 비교했던 게 잘한 것 같고, 그 전에 저도 딱히 직업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직업이란 게 약간 심오하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직업이 있어야지 뭔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의 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지금 자신의 꿈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누구와 비슷했고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음. 자, 성현이가 글을 잘 쓰네. 보면. 자, 성현이가 아까 쌤이 말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성현이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라는 점에서 성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점, 일단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쌤님이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데 나의 장래,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또 잘 썼습니다. 세 번째, 쌤이 이 책을 활용해서 쓰자라고 썼는데 어쨌든 이 한재권 과학자 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게 될 때마다 할 때 이 될 자를 자꾸 OI로 쓰네. 요게 계속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요거 될 때마다 오이 아니에요, 된다는 오이. 요거 어쩌다 한 번이면 이게 오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가 될 시간이 될 때마다다. OI가 아니라 성현아 네. 시간이 뭐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될 때마다 뭐 이렇게 써야겠네. 될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아까 뭐였어? 안 된다는 여기도 안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맞춤법 같은 경우 사실 선생님도 맞춤법이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맞춤법 하는 방법들 중에는 요즘에 뭐 하면 돼? 뭐 쓴 다음에 뭐 하면 돼? 무슨 검사기 있지 않냐? 네, 맞춤법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법 검사를 시작합니다. 참, 네 건 저기였지. 네가 저기로 쓴 거지. 메모장, 어? 메모장. 메모장을 쓴 거지. 메모장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어쨌든 한글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은 요즘에 어쨌든 맞춤법을 검사해 맞춤법 검사기 뭐 이런 거 아마 저기 한 있을 거야. 그 뭐야 사이트에 그 맞춤법 검사기 가지고 네가 글 쓴 다음에 그걸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게 돌려다 보면 이제 네가 자꾸 이제 그 틀리는 거가 있거든. 그러면 잘 기억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틀리도록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가? 네. 그건 그렇게 여러분이 활용하면 되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별 무리 없이 이야기 흐름도 자기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점들 뭐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현이가 이 글을 조금 더 이제 좋은 글로 쓰기 위해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점들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조언한 걸 바탕으로 해서 성현이가 이제 그 글 부분을 뭐 할 거야? 고치기 활동을 할 거야. 그리고 재하가 지금 글을 못 썼기 때문에 재하도 성현이 글을 가지고 고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해야 될 활동은 이른바 글 모으기, 고치기. 고쳐쓰기 활동을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 회고라고 회고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초고 처음에 글을 쓴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초고라 그래 초고 첫 번째 쓰면 네, 옳고 초고 근데 이제 이 초고에서 한 번 쓰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시 이제 이 초고를 여러분이 읽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첨삭한다고 그러는데 더하거나 뭐하거나 빼거나 이런 첨삭하는 그런 과정을 다른 말로는 퇴고의 과정, 퇴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완성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 첨삭 퇴고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이제 그 거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첨삭 퇴고는 내용을 보는 거고 주로. 이제 교정 본다고 하기도 하는데 교정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주로 보는 걸 우리가 이제 교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뭐 첨삭과 퇴고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됐니? 네. 뭘 네. 해야 되지? 자, 그래서 보면 나도 유치원 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장래희망에 대해 별 생각은 없었다라고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과학자가 여행 가든 이런 것들을 장래희망에 접근했다 해서 지금 보면 그 뭐야 형현이가 그 뭐지 연대기식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 이 소년소녀 과학하라라는 책을 활용한다 했을 때 이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 중에 몇몇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다고 그러잖아. 네. 그럼 그것과 성현이 너를 뭐 하는 거야? 대비시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대표적으로 너가 말했던 그 한재곤이라는 과학자 같은 경우에 김범준을 얘기할까? 지금 책을 갖고 있니 혹시? 네. 그 김범준이라는 이 사람도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명확했던 사람이 누구야? 꿈이 여학생 사람. 그 로봇 과학자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명확했던 사람 아니에요? 한재곤, 전은지 같은 경우가 항공우주 과학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아폴로 11호에 뭐 그걸 보고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으면, 항공우주 과학자 전은지는 지금 뭐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된 때는 어렸을 때 본 아폴로 11호에서 본 뭐 이후로 뭐뭐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재곤은 뭐 어렸을 때 뭐야 아픈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로봇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고 뭐 그 결과 뭐뭐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성공한 과학자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는 현재 장래희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간다든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흥미로운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대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야기를 써내갈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그 뭐 일반적으로 그 뭐야 요즘 그 사람들 요즘 진로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그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꿈을 갖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별로 꿈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아니면 오히려 이 책에서 보면은 어쩌다 과학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특별히 그 꿈꾸는 게 없었는데 뭐 뭐야 나중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꼭 무슨 어렸을 때부터 무슨 열정 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사람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뭐 하는 방식으로 뭐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해서 이대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니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루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뭐 어떠해야 될까? 나는 내 꿈에 대해 내가 지난 날의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해 보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그 이야기의 도입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너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가는 것들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되겠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시작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 다른 방식의 시작이라는 것들 너희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른바 사실적 나열을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야구 선수였는데 왜 야구에 흥미가 떨어졌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게임 얘기, 그 다음에 농구 이야기, 흥미에 떨어져서 시작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들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쭉 늘어났는데 이것들이 갖는 뭘 얘기하면 돼?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네가 갖는 공통점이 뭐야? 결국에는 그 장래희망을 포기한 거. 어, 그 보면 TV로 보던 야구에 꽂혀서 또는 어, 매 저녁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해서 또는 뭐였어? 슬램덩크 만화책을 읽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야?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2학기부터 농구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공통성, 공통점을 찾아서 결국은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들을 끌어내는 거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귀납적이라고 그러거든. 성현이가 눈이 두 개야. 재하도 눈이 두 개야. 스샘도 눈이 두 개야. 그걸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낼 수 있어? 사람은 눈이 두 개다. 사람은 눈이 두 개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법칙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것처럼 너가 이러한 그 개별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데 끝나는 것 같아.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그 나는 보면 늘 내가 경험한 것, 주변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보면서 쉽게 그것을 꿈꾼다. 근데 막상 그것들을 뭐야 보다 보면 하다 보면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야 그 마음이 쉽게 뭐 한다? 사라진다. 사그라든다라는 어떤 그런 걸 네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가 고민하는 거야. 공통점을 찾고 거기다 플러스 뭐라고? 진지한 고민. 그럼 네가 왜 그걸 그만두게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왜 그만둔다고 생각해? 왜 그 야구나 이렇게 농구나 이런 것들을 왜 꿈에서 지웠다고 생각이 들어? 형이나 어, 뭔가 약간 그 진짜 꿈이 계속 가려면 어떤 게 돼야 계속 갈 수 있을까? 뭔가 그 분야에 진짜 음, 확실하게 꽂혀서 계속 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음, 네, 노력을 해요. 음. 그러면 지금 성현이가 네가 말한 대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성현이의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분야에 꽂혀서라고 했는데, 확실히 꽂혀서라고 했는데, 그럼 너는, 그 확실히 꽂힌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나 이거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 뭐야? 이건 내가 꽂힌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너무 그동안 꿈이라는 걸 내가 너무 뭐하게 얘기했다? 쉽게 얘기를 했다. 근데 꿈이라는 거는, 진로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꽂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정말 꽂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원래 자기의 꿈이나 이런 걸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지금 네가 했던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것들이 뭐 하는가 발견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 네가 뭐 하지 못한 거다. 를 찾죠. 발견하지 못한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너희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음? 나중에 너네들이 결혼할 상대, 평생을 함께할 그 반려자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사람한테 딱 꽂혀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사귀어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 이 사람하고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사귀다 보면 뭐 감정이 식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꿈이라는 부분들도 그렇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네가 이런 생각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쌤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쌤이 말한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야. 이처럼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고민이 필요해, 고민. 진지한 고민들. 너가 이랬더라면 이걸 그 글을 쓰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되돌아보는 거야.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런 건가? 어? 나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랬더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 건가?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되겠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 나름의 어떤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됐니? 네. 네. 그래서 과학을 잘하기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림도 관심이 없고, sek당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장래에 뭐 오래 걸렸다 쓰고 있고, 오래 걸린다고 뭐 생각 아니어서, 평범한 공무원을 적어서 내었다. 그 다음에 뭐, 느낌이 없었다. 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나의 장래 희망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성현이는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 글 톤을 보면 네가 지금 회사를 취직해서 가져오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나름의 장래희망 같다라고 쓴 것들이 보면은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네가. 약간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성현이 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뭔가 특별한 장래희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걸 택했다라는 식으로 쓰고 있거든. 물론 이것도 뭐 너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네가 오히려 다른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지. 응? 굳이 꼭 뭐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장래희망을 갖춰야 돼. 장래희망을 특별한 어떤 그런 장래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뭐라는 거야? 이런 공무원, 회사원이 절대 다수잖아. 네. 회사원이 절대 다수인 거기 때문에 회사원을 장래희망으로 갖는 것들은 뭐 한 게 아니다. 이상, 문제가 없다.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뭐 특출난 어떤 그런 사람을 그 열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네가 그것들을 뭐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네가 그 안정적인 회사에 취해서 가져올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나름의 장래희망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사람이 산다는 것들 중에서 이른바 직업 뭐 꼭 장래희망이 꼭 직업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직업과 진로를 이렇게 일치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도 그냥 삶의 뭐일 뿐이라는 거야. 네.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야. 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분일 뿐이라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가 꿈이란 이유로 장래희망이란 이유로 이 직업을 너무 뭐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점에서 이 꿈이나 직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히려 너는 이렇게 내가 뭔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올 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를 나는 더 뭐하게 생각한다? 더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어떤 그런 발견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너의 우리가 진로를 너무 이제 좁혀서 직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의 진로, 너의 꿈은 이게 되는 거지. 뭐한 삶? 안정,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삶. 이게 너의 어떤 그런 진로가 되는 거고, 그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 건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지.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소년소녀 과학화라는 책에 나온 너가 이제 한정훈 과학자를 보면서 약간 겹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근데 어떤 부분이 겹치는 거야, 성현아? 또 한정훈 과학자하고? 뭔가 그냥 안정된 삶을 약간, 안정된 직업의 목표가 되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요게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뭐 과학자 성공한다, 한정 과학자의 확실한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어, 꿈에 생긴다면 갑자기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성현이 너의 말로 쓴다라면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이 글의 맥락이라면. 근데 쌤이 이 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의아했거든. 그 누구야? 재하야. 네, 재하가 너가 보기에는 그 성현이가 한정원 과학자를 가지고서 비교해서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음, 꿈이, 한중훈 과학자는 처음에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음. 약간 실패하고 나서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하다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음, 다시 로봇 과학자라는 꿈을 이룬 거고 음. 성현이는 지금 확실한 직업에 대한 그런 게 또 없고 해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석연이 그 이 한정과 물론 이제 이 중간 부분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자신이 직접 로봇 회사를 만들 용기가 없었 꿈은 있었으나 현실의 그 재반 여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거야. 근데 성현이 너 같은 경우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시킬 용기가 없어서 안정적인 삶을 택했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위에 글로만 보면. 너는 애당초 꿈이 뭔 거야? 안정적인 삶을 살자는 거잖아. 특별히 네가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발견된 게 없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맥락이 좀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렇다면 성현이가 이 한재근 과학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것들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야. 쌤 생각에는. 성현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너가 잘한 점은 이렇게 바깥 자료, 너의 이야기가 아닌 책 바깥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너의 이야기를 강화시키는데 활용한 거는 잘한 점이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은. 근데 아쉬운 점은 그 갖다가 쓰는 거가 적절한 너에게 알맞은 이 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은 그런 방향과는 약간 어긋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오히려 너는 이 소년소녀 과학화라는 책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은 뭐 꿈을 이뤄가고 꿈에 대한 소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과연 모두가 다 그럴 필요 있을까? 난 이들과 달리 그냥 안정된 삶을 살 거다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뭐해?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정원 이 사람을 쓴다라면 요 이야기를 그냥 뭐하고 이 앞부분 빼고. 그냥 생략하고 요 앞부분을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이 사람이 안정된 직업에 가정을 꾸렸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로봇과학자가 하고 싶어서 그 옛날 꿈을 생각해내고 이 사람이 더 늦기 전에 이게 도전했다는 요 부분만 네가 쓰는 거야. 그리고 나도 지금은 꿈이 없어서 그 안정된 회사원을 나도 뭐하지만 꿈꾸고 있지만 나도 나중에라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면 이 한정훈 과학자처럼 나도 뭐 하고 싶다? 용기를 내서 뛰어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싶다. 라고 쓰면 오히려 네 글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지. 성현아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너가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뭐 할 건가? 인용을 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차라리 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적성 검사 때문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대학 그 성적에 맞춰서 뭐 하다 보니까 뭐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꿈이 없었는 대학 이후에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걸 결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가 뭐 하면서 거론하면서 너가 아직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꿈을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다. 이상한 식의, 이상하지 않다. 내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그 꿈을 그냥 이렇게 뭐야 받아들이면 된다. 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 네, 그래서 이제 네. 어쨌든 선생님이 결국은 이제 성현이 글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 너가 이 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서 이런 자료나 너의 이야기, 이 한재권의 이야기, 이 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런 배합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성현이가 쓴 글을 제가 다시 너한테도 그 채팅창에 보내줄 테니까 네. 이 글 갖고 쓰는 거야. 근데 꼭 성현이 이야기를 100% 써야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너가 이 글을 이제 편집하는 거야, 편집. 재구성. 재구성해서 한번 뭐 해보자는 얘기야? 바꿔 써보자는 거지. 이해가? 네. 그걸 온 재료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라면을 이렇게 준 거야. 그 라면을 줘서 그냥 그 라면을 끓일 수도 있지만 그 라면을 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라볶이를 만다던가 그 라면을 이용해 갖고 뭐 다른 뭔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만두 라면을 끓인다. 만두를 더 넣어서 여러분이 뭐 만두 라면을 끓인다던가 아니면 그 라면 갖고 무슨 뭐 그걸 튀겨가지고 무슨 뭐 뭘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성현이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너희들이 편집해서 재구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고쳐서 다른 느낌이 나는 어떤 글로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자는 거지. 저 지금 이게 핸드폰이라서 그 비디오 이거 끄고 그 채팅을 치는 걸로 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하고 한 10분 정도 글을 줘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 바꿔서 쓰는 활동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완성 못하더라도. 성현아 이해가? 네, 그러니까 성현이가 이 글이 A라고 치면 네가 이 A 글을 바탕으로 네가 B라는 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자, 시간은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여러분이 그 고쳐 쓴 걸 함께 다시 읽어보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는 형이 그 채팅창에 있는 글 네가 그 긁어서 가져갔어? 아니 뭐지? 재아야? 됐어? 아니요. 저 그냥 그 이거 하고 그냥 처음부터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그러니까 너 카톡으로 보내줘도 돼? 아니면 뭐 어디 안 보내줘도 돼? 할 수 있는 거야 아, 저 그걸로? 컴퓨터로 카톡에 들어가면 될걸요? 그럼 카톡으로 보내줘. 네. 재아 쓴 걸 카톡으로도 보내놨으니 아니 성현이가 쓴 걸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어쨌든 너 편한 10분 후에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어떻게 고쳤었나 한번 볼까? 그냥 순대까지만 어차피 뭐 다 못할 거니까 순대까지만. 재아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저 카톡으로 송석현 이야기 고쳐 쓴 거 보냈어요. 카톡으로. 자, 재아가 고쳐 쓴 거. 자, 재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컴퓨터로 음, 안 보여? 어렸을 때 난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 송석현 이야기 고쳐 쓴 거예요. 그래, 그래. 어렸을 때 난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이 좋아하던 과학자, 화가, 의사들이 제 장래 희망이 있었지만 나는 흥미가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야구가 재밌어 보였다. 아빠가 보는 TV에서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재밌어 보였다. 2학년 때 나는 한마디로 야구에 미쳐 있었다. 하지만 야구도 3학년에 올라오니 재미가 없어졌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던 것 같다. 그 무렵 난 게임에 빠졌었다. 이때도 생각 없이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리한 생각이었을까? 나는 게임에도 흥미를 잃었다. 4학년 때는 농구에 빠졌었다. 이유는 슬램덩크를 읽고 그렇게 농구가 재밌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신같이도 나는 농구에 흥미를 잃었다. 마른 땅의 기후처럼 내 꿈들은 하나같이 새싹을 틔우지 못했고 척박한 땅에서 나는 꿈에 흥미를 잃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6학년이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 꿈들은 다 현실적이지 못하구나. 나는 그러곤 장래 희망으로 공무원에 적기 시작했다. 무난하고 안정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다가오지만 공무원이라는 꿈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졸업식 날 화면에 띄어진 나의 꿈은 회사원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목표가 있었다. 요즘은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나름의 꿈이 되었다. 이렇듯 나의 꿈은 안정적인 삶이 되었다. 내가 읽은 소녀소녀 과학하라에서도 안정적인 삶 아,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재아가 지금 보면 성현이가 쓴 것들을 기본 틀로 잡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게 쓰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이 좀 더 이렇게 술술 읽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을 또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가져가는 점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보면 뭐 마른 땅의 기후처럼 뭐 나는데 뭐 척박한 땅에서 나는 꿈에 흥미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인 그런 표현도 이렇게 구사해가면서 쓰고 있는 것들, 좋은 어떤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큰 틀은 건들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썼고 또 이 뒷부분에 가서는 또 이제 이 글이 어떤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니도록 이렇게 고치게 한 것들. 성현이가 글을 잘 썼습니다. 아니, 재아가. 성현이는 어디로 보냈어? 어떻게 했어? 고친 거. 아니, 아니면 네가 네 거에서 공유해서 보여줘도 되고 네가 보냈구나. 자, 이번에는 또 성현이가 고친 것도 어떻게 고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현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친 부분만 읽으면 돼. 음. 어디 부분 고친 거야? 여기는 안 고친 거지? 여기 밑에 고친 거야? 성현아, 마이크 켜고. 마이크 꺼지는 줄 몰랐어요. 여기서부터 고친 거야? 이 아랫부분? 네, 여기서부터. 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고친 부분. 2달 정도 지난 지금도 특별한 꿈 같은 건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굳이 생각나거나 관심이 가는 분야도 없는데 억지로 장래희망을 정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 나오는 과학자들도 전은지 과학자처럼 어렸을 때부터 꿈을 확실하게 정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강원 과학자처럼 특별한 꿈 없이 평범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고 놀면서 지내다가 대학교 진학 학과를 선택할 무렵 이 부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읽어. 네. 이러한 과학자는 우연히 두 권의 책을 읽게 되고 그 이후로 바로 천문학과에 들어갔다고 한다. 나도 그냥 딱히 꿈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과학자처럼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네가 이렇게 이제 쓸 거면 앞에서 너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그래서 꿈이 네, 없는 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런 말을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일관성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성현아. 네, 됐어? 그래서 네가 결국 이제 글을 쓸 때, 먼저 내가 어떠한 컨셉을 갖고 쓸 건가, 내가 뭘 얘기할 건가,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돼.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다 보면은 그 흐름이 자꾸 이게 그 중간에서 그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선생님도 어려워. 그 뭐냐면 글을 쓸 때 개요를 짜고 글을 쓰라고 그래. 틀을 짜고서. 근데 처음에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개요짜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쓰다 봐. 쓰고 봐. 근데 쓰고 보다 보면은 이야기 흐름이 뭐 바뀌어.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뭐가 먼저냐라는 게 없어.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엔 내가 어떤 흐름을 갖고 써야겠다라는 것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이제 채워 넣는 방식으로 글쓰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은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글을 잘들 뭐 글을 쓰는 것 자체를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성현이나 재하가 글 쓰는 거에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글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쨌든 글쓰기에 재능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감사한 그런 일들이야. 자, 네, 다음 주에는 책이 유럽은 왜 빵빵할까라는 책이야. 제목만 보면 무슨 책 같아? 빵 얘기 나오는지. 유럽은에 빵빵할까라면서 빵 얘기 나오는데 빵 얘기는 극히 일부분 나오긴 합니다. 극히 일부분 나옵니다. 근데 왜 근데, 제목이 빵빵이에요? 어? 왜 왜 제목 제목이 빵빵이에요? 유럽은에 빵빵할까요라는 부분에서 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하나는 유럽 사람들이 뭘 먹기 때문에 빵. 빵을 먹기 때문에 왜 그러면 빵을 먹는 건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장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나라가 어디야?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밀 곡창지대 거기가 이제 유럽의 아, 빵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제목을 흥미롭게 제아의 눈길을 끌려고 유럽은 왜 빵빵할까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책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지리,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유럽을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유럽에 갈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럽에 네. 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 책이니까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